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의사도 약국도 수백 마일 내에 병원도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황야에서 홀로 수개월을 버텨낸 사나이들이 그저 깡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 땅에서 자라나는 진짜 약 말이죠. 칼에 베인 상처의 출혈을 몇 분 만에 멈추게 하는 식물, 치명적으로 변하기 전에 열을 내리는 식물, 단 한 번의 가슴 감염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얼어붙은 산의 겨울 속에서도 폐가 계속 작동하게 해준 식물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사나이들을 그저 운이 좋았던 거친 사내들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머릿속에 약국 전체를 통째로 담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원주민, 모피 무역상, 그리고 황야가 무엇을 치유할 수 있고 무엇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세대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식입니다. 오늘 저는 그중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산 사나이들이 생존을 위해 의지했던 식물들이자 현대 과학이 연구를 통해 하나씩 그 효능을 조용히 입증하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의 16번은 개척시대에 문자 그대로 액체 반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처를 밀봉하고 감염을 막으며 동시에 독소를 뽑아냈죠. 그리고 18번은 지혈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전장에서 이를 사용했던 그리스 전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근처의 초원에서도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생존 기술, 잊힌 지식, 그리고 천연, 약초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여기 인상적인 것부터 절대적으로 전설적인 것까지 순위를 매긴 당신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수십가지 산 사나이들의 식물이 있습니다. 터프요언 골든실, 골든실. 산 사나이들이 금처럼 귀하게 여겼던 식물이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골든실이라 불렸습니다. 이 식물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히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 하이드라스티스 캐나덴시스 머터는 북미 약초학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 퇴치 식물 중 하나입니다. 체로키족과 이로쿼이족을 포함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를 감염된 상처, 눈의 감염, 구내염, 소화기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과 개척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용한 나머지 1900년대에 이르러 골든실은 야생에서 거의 멸종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식물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효과를 내는 걸까요? 뿌리에는 베르베린, 베르베린의 또안과이, 히드라스틴, 하이드라스틴, 페인터이라는 2가지 강력한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르베린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현대 연구는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에 대한 진정한 항균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민간 신앙이 아니라 화학입니다. 전통적인 조제법은 간단했습니다.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든 다음 감염된 상처나 피부 감염을 위한 연고에 섞는 것이었습니다. 눈 감염의 경우 아주 연하게 우린 차를 세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긴 겨울 원정 중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소화기 질환에는 말린 뿌리를 쓴 차로 끓여 마셨습니다. 오늘날 골든실은 가격이 비싸고 남획되어 간과되곤 합니다. 만약 사용하신다면 야생 채취본이 아닌 재배된 것을 구매하십시오. 하지만 약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심각하고 고질적인 감염이 발생했을 때 골든실은 산 사나이들이 실제 돈을 주고서라도 바꿨을 식물입니다. 항생제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도 훨씬 전부터 숲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톱 2. 레브라도 TI, 라브라도 TA.
캐나다, 알래스카 혹은 높은 아고산대 북쪽으로 충분히 올라가면 숲의 모습이 바뀝니다. 당신이 아는 식물들은 사라지지만 가죽 같은 잎과 흰 꽃송이를 가진 작은 관목 하나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부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이 식물을 가장 필수적인 약 중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레둠 그로엔란디쿰, 레둠 규노엔란디춤, 즉 레브라도 티는 북부 원주민 문화 전반에 걸쳐 감기, 호흡기 감염, 두통, 그리고 혹독한 추위에 노출된 후 몸을 녹이고 회복시키는 차로 사용되었습니다. 북부 영토에서 활동하던 트래퍼 사냥꾼들과 산사나이들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몸이 젖고 얼어붙어 폐 감염의 초기 징후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할 때 효과가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폐는 진정한 항균 및 한겸 특성을 가진 방향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검토 결과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말린 잎을 너무 과하지 않게 주에 깊게 우려낸 강한 차는 거담제와 가온 호흡기 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브라도 티는 효능이 강력하여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지러움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을 아는 산 사나이들은 이를 존중하며 사용했습니다. 강한 전탕액이 아닌 적당한 차를 소량씩 섭취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훌륭하게 작동하며 천연이라고 해서 부주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님을 일깨워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북부 황야로 모험을 떠나는 누구에게나 레브라도 티를 아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응급진료소가 어디인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발밑에서 자라고 있을 뿐이죠. 탑스림, 스위트 플래그, 스윗 플래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겠지만 습한 황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보았을 법한 식물입니다. 스위트 플래그, 즉 아코루스 칼라무스 에이초루스 찰라무스는 습지, 시냇가, 늪지대에서 자랍니다. 키 큰 풀이나 부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잎을 으깨면 특유의 매콤하고 거의 약냄새 같은 향이 납니다. 크리족부터 오지부웨족, 평원 부족에 이르기까지 북미 전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통증 완화, 소화 문제, 피로 회복을 위해 잎뿌리를 씹었습니다. 장거리 주자들은 인내하기 위해 이것을 씹었습니다. 전사들은 전투 전에 사용했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며칠 또는 몇 주를 보내는 트래퍼들은 정신을 차리고 계속 움직이기 위해 이것을 씹었습니다. 뿌리에는 베타아사론, 베타아사로네과 기타 휘발성 오일을 포함한 화합물이 들어있어 항구토, 항경련, 중추신경계 자극 특성을 포함한 실제 양리 효과를 나타냅니다. 동물 연구는 진정한 어댑토젠 아답토게닉 및 자극 활성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뿌리 한 조각을 천천히 씹으면 즉시 속이 진정되고 통증이 완화되며 몸이 멈추라고 말할 때 계속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자극 효과를 줍니다. 길고 잔혹한 여정 중인 산 사나이들은 정확히 이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환각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였죠. 칼라무스는 전통 의학이 실제로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절망감에 아무 식물이나 집어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뿌리와 잎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수세기 동안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탑소 우스네아 USNEA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숲을 하이킹하다가 나뭇가지에 엉킨 머리카락처럼 매달려 있는 창백하고 끈적한 회녹색 물질을 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스네아 요스네아이며 노인의 수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 숲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가장 강력한 천연국소 항생제일지도 모릅니다.
우스네아 종에는 항균 활성이 입증된 화합물인 우스닌산 유드닉 에이시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실험실 연구는 일부 항생제 내성균주를 포함한 그람 양성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모호한 비주류 과학이 아닙니다. 우스닌산은 수십 년 동안 항균 화합물로서 진지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국소적이었습니다. 신선한 우스네아를 으깨거나 적셔서 감염된 상처에 직접 채워 넣거나 항균 드레싱으로 사용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로키 산맥, 그리고 북미 전역의 산악숲에 있던 산 사나이들과 트래퍼들은 상처를 입었을 때 다른 약이 없다면 근처 나무에서 우스네아를 찾아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을 위해 오랫동안 달인차나 팅크제로 만들어 폐 감염과 낫지 않는 지속적인 기침에 사용되었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스네아는 천천히 자랍니다. 이미 떨어진 것이나 건강한 나무에서 소량만 잘라 사용하십시오. 희귀하지는 않지만 함부로 다 벗겨내서는 안 됩니다. 야생 응급처치를 위해 우스네아는 식별법을 배워둘 가치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무에서 자라는 항생제이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기다리며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터피잎이, 코튼우드 버드, 커튼우드 버드스. 이른 봄, 잎이 나오기 전 코튼우드 나무는 발삼과 약 냄새 사이의 향이 나는 끈적끈적한 수지성 새순으로 덮입니다. 그 냄새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새순에는 살리신, 사리친, 카페산, 차페이크 애시드, 에메이크, 기타 한겸증, 진통화학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평원과 로키 산맥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특히 통증 완화를 위해 이 새순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산 사나이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통적인 조제법은 수지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알코올에 새순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침출류나 팅크제는 근육통, 관절통, 타박상, 염증이 생긴 피부에 직접 문질렀습니다. 개척시대 버전의 국소 통증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연구는 코튼우드 새순 추출물이 진정한 한겸증 및 진통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수지 속의 살리실산염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아스피린이 전신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소 염증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 내내 상기를 통해 80파운드의 장비를 메고 다녀 무릎이 아프고 등이 비명을 지르는 트래퍼에게 코튼우드 새순 침출류를 바르는 것은 진정한 완화제였습니다. 플라세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개척지의 모든 강바닥에 줄지어 서 있던 나무에서 얻은 진짜 약이었습니다. 봄에 코튼우드 나무를 볼 수 있다면 그 끈적한 새순을 채취해 기름에 우려내 보십시오. 산 사나이들이 왜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손에서는 며칠 동안 약 냄새가 나겠지만 그것을 바른 곳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Top 6 블랙 버치, 블랙 버추. 나중에 이 목록에서 버드나무 껍질을 다루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야의 모든 구석에 버드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산 사나이들은 버드나무가 자라는 시냇가나 강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통증 완화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블랙버치, 베툴라 렌타입니다. 스위트 버치나 체리 버치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무의 속껍질과 장아지에는 메틸살리실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메틸살리실레이트는 윈터그린 오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화합물이며 화학적으로 아스피린과 매우 가깝습니다. 블랙버치 껍질의 농도는 너무 높아서 장아지와 껍질에서 실제로 윈터그린 맛과 향이 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통증과 열을 위해 속껍질이나 장아지를 씹거나 두통, 염증, 심한 류마티스 통증을 위해 껍질로 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버드나무가 귀한 에팔레치아와 북부 삼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산사나이들은 서부 개척자들이 버드나무를 일상적인 진통제로 사용했듯 블랙버치에 의지했습니다. 버드나무와 비교했을 때 블랙버치의 흥미로운 점은 메틸 살리실레이트 농도가 실제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적은 양으로도 더 강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살리실산 함유 식물과 마찬가지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어린이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다 섭취도 금물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블랙버치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200마일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개척지에 구급상자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숲이 그것을 제공했으니까요. 톱 7. 파이어위드, 파이어위드. 이 식물은 아마 보셨겠지만 두 번 생각해보지 않았을 식물입니다. 산불이 난 후나 땅이 뒤섞인 곳에서 파이어위드는 종종 가장 먼저 돌아오는 식물입니다. 선명한 자홍색 꽃의 긴 이삭이 불탄 언덕과 길가를 화려한 색으로 덮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자라기 때문에 파이어위드, 분홍 바늘꽃라고 불리지만 산 사나이들이 특히 화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에필로비움 안구스티폴리움, 에피로비움 안구티폴리움 뒤에는 진정한 한겸증 및 상처 치유 특성을 가진 탄닌과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잎은 화상, 배인 상처, 피부 염증을 위한 스포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의과에서 상처에 직접 바르거나 강한 차로 끓여 염증이 생긴 피부를 적셨습니다. 사냥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의 복통, 경련,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에는 파이어위드 차를 끓여 마셔 장의 염증을 진정시켰습니다.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사용법과 일치하는 수렴 및 한겸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파이어위드에는 깊은 시적 논리가 있습니다. 불타고 손상된 풍경에 달려들어 땅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식물이 불타고 손상된 피부도 치유한다는 점입니다. 자연을 보는 법을 배운다면 자연에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누구에게나 파이어위드를 안다는 것은 가벼운 화상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제와 신뢰할 수 있는 소화기차가 북미의 거의 모든 훼손된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사나이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식물은 무언가에 쓰이며 당신은 단지 그 용도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톱 8. 주니퍼 베리, 주니퍼 베리즈. 주니퍼 노간주나무는 서부 어디에나 있습니다. 덤불 같은 나무나 옆으로 퍼지는 관목들이 건조한 능선과 바위 언덕을 덮고 있으며 오늘날 진터나긴의 향료로 가장 유명한 작고 푸른 회색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진이 나오기 전, 유럽인들이 오기 전, 그리고 개척시대 이전에 주니퍼 베리는 진지한 약이었습니다. 열매에는 테르피넨 4올, 테르피넨 4올과 알파피넨을 포함한 휘발성 오일이 들어있으며 이는 잘 입증된 항균 및 이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이후 산 사나이들 사이에 전통적인 사용법은 두 가지 주요 용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비뇨기 감염과 육류 보존입니다. 현장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고통스럽고 타는 듯한 신장 및 요로 감염에 주니퍼 베리차는 필수적인 치료제였습니다. 휘발성 오일은 신장을 통과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요로에 직접적인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대 약초학에서도 정확히 이 목적으로 주니퍼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매혹적인 추가 용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기를 챙기던 산 사나이들은 주니퍼 베리의 놀라운 보존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뇨기 감염을 치료하던 바로 그 항균 오일이 육류의 박테리아 부패를 늦춰준 것입니다. 캠프에서 사냥감을 주니퍼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실용적인 의학이자 동시에 실용적인 식품 보존법이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니퍼 베리 조제물을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무기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 비뇨기 감염에 대해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야생의학 도구함에서 주니퍼 베리는 약, 보존제, 향료, 생존 자원을 하나의 작은 푸른 열매에 담은 가장 다재다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탑 9. 야생 로즈 힙, 와일드 로즈 에이칩스. 겨울에 산은 잔혹했습니다. 12월과 1월에 걸쳐 장기 트래핑 원정을 떠난 사나이들은 추위와 굶주림뿐만 아니라 더 느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신선한 음식이 제공하는 비타민의 점진적인 고갈입니다. 장기 겨울 작전에서 괴혈병, 즉 비타민 C 결핍은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야생 로즈힙은 자연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농축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겨울 내내 장미 덤불에 남아있는 작고 붉은 축구공 모양의 열매는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류와 달리 눈이 쌓이고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 산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산 사나이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겨울 내내 로즈힙을 채취하여 생으로 먹거나 차로 말리거나 음식에 으깨 넣었습니다. 매일 한 줌의 로즈힙만으로도 괴혈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즈힙은 단순한 비타민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에는 감기와 독감이 포함되었으며 질병 중의 면역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강한 차로 끓여 마셨습니다. 현대 연구는 비타민 C 함량 이상의 면역 조절 및 한겸 특성을 확인해 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로즈힙 내부의 미세한 털은 자극적입니다. 실제로 가려움 가루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차로 사용할 때는 말린 열매 전체를 사용하거나 면보로 조심스럽게 걸러내십시오. 과육과 껍질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야생 장미는 북미 거의 전역에 훼손된 지역, 숲, 가장자리, 산악 초원에서 자랍니다. 겨울에 잎이 지고 눈이 땅을 덮어도 그 붉은 로즈힙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봄까지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비타민C의 붉은 신호등처럼 말이죠. 터프 트렌, 가문비나무 새순, 에스피루스 팁스. 만약 당신이 이른 봄, 가문비나무로 둘러싸인 북방 침엽수림 깊숙한 곳에 있고 문명과는 몇 주 떨어져 있으며 몸에 비타민 결핍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도움은 말 그대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봄철 가문비나무 가지 끝에서 돋아나는 밝은 연두색의 새순은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문비나무 새순에는 대부분의 감귤류를 능가하는 농도의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여러 항산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북부 삼림의 원주민들은 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했으며 이 관습을 배운 모피 무역상과 트래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긴 야생 시즌 동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용법은 신선한 새순을 직접 먹는 것이었습니다. 밝고 시트러스하며 수지 같은 맛이 나는데 실제로 꽤 유쾌한 맛입니다. 차로 끓이거나 괴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가문비나무 맥주로 발효시키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드랜드 크리족, 데네족 및 기타 많은 북부 민족들은 가문비나무 새순 조제물을 기침과
호흡기 감염에도 사용했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수지 속의 항균 특성은 차 속에서도 최소한 부분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가문비나무 새순이 약으로서 가진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음식이 제한적이었던 긴 겨울이 지난 이른 봄, 마치 숲이 계절적 리셋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고갈이 시작될 바로 그 시점에 나무들이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이해한 산사나이들은 황야에서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터피리블, 쇠뜨기, 호스테일. 쇠뜨기는 선사시대 유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퀴세툼, 이퀴세툼, 종은 3억 년 전에 자라던 식물의 친척인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대부분의 식물에 없는 것, 즉 예외적으로 높은 실리카 규소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리카는 조직 복구에 필수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산 사나이들은 쇠뜨기를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출혈을 멈추는 것과 뼈 및 결합 조직 부상의 치유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높은 실리카 함량은 콜라겐 합성과 조직 형성을 지원합니다. 현대 연구는 적절한 실리카 섭취가 골밀도 개선 및 결합 조직 치유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전통적인 조제법은 말린 지상부를 강한 차로 만들어 내부 조직 지원을 위해 마시거나 가벼운 수렴 및 지혈 특성을 가진 세척액으로 상처에 직접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쇠뜨기체는 장기간 다량 섭취 시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티아미나아제, 티아미나세라는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열은 이 효소를 비활성화하므로 적절히 말리고 충분히 우려낸 차를 사용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영원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산 사나이들의 방식은 현장에서의 골절, 염좌, 연조직, 손상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쇠뜨기는 다른 식물들이 주지 못하는 것, 즉 신체가 재건에 사용하는 실제 재료에 대한 직접적인 영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팀에게 먹이를 주는 식물인 셈입니다. 터프이쿠아리, 야생 생강, 와일드 진저. 비옥하고 그늘진 숲속의 낙엽 아래 깊은 곳에는 북미 약초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구토 및 소화기 식물 중 하나가 자랍니다. 야생 생강, 에이사룸 차나덴세. 은 식물학적으로 요리용 생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약효는 거의 정확하게 공유합니다. 뿌리에는 진정한 항경련, 항구토 및 가온 특성을 가진 방향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음식을 먹었거나 나쁜 물을 마셨거나 쇼크나 극심한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메스꺼움에 시달리는 산사나이들은 야생 생강 뿌리를 사용해 즉시 속을 진정시켰습니다. 부상, 혈액 손실 또는 노출로 인한 쇼크는 혈액을 소화계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메스꺼움과 위경련을 유발합니다. 따뜻하고 항경련 작용을 하는 야생 생강의 강한 차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즉각적인 치료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있었고 연구는 지금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신선한 뿌리를 직접 씹어 즉각적인 완화를 얻거나 얇게 썰어 사용 가능한 국물에 넣기도 했습니다. 잡거나 채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야 했던 산 사나이들에게 병든 속을 확실히 진정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작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되돌아가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습하고 비옥한 숲 토양에서 야생 생강을 찾아보십시오. 뿌리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 틀림없는 따뜻하고 매콤한 약 향기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메스꺼움, 경련 또는 초기 쇼크가 포함된 진정한 야생 응급 처치 상황에서 야생 생강은
가장 소중한 아군 중 하나입니다. 톱 13. 야생 베르가못, 와일드 베르가모트. 야생 베르가못은 야생의학 상자에서 이중 역할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거의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인 식물 중 하나입니다. 모나르다 피스툴로사, 모나르다 피툴로사. 즉 비밤 발목은 탁 트인 초원과 숲 가장자리의 긴 줄기 위에 밝은 라벤더색 꽃머리를 피웁니다.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강력한 약입니다. 이 식물에는 타임과 오레가노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휘발성 항균 화합물인 티몰과 카르바크롤, 치유, 카르바치롤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연구는 강력한 항균, 항진균 및 항염 활성을 확인해 줍니다. 북미 전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이를 상처용 살균제, 열 감기 소화기, 질환용 차, 그리고 코막힘을 위한 증기 흡입제로 사용했습니다. 산 사나이들은 이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염된 상처에는 으깬 신선한 잎을 직접 발랐는데 항균 오일이 상처 표면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열과 감염에는 강한 차가 열을 내리고 신체의 면역 반응을 지원했습니다. 가슴 감기에는 잎을 우린 차의 증기를 들이마셔 막힌 기도를 뚫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한 전통적인 조제법은 이렇습니다. 말리거나 신선한 꽃과 잎으로 만든 강하고 뜨거운 차를 마음껏 마시고 휴식과 온기를 취하는 것입니다. 약초학자들은 이를 발한제, 디아포레틱이라고 불렀습니다. 땀을 유발하여 피부를 통해 과도한 체열을 발산함으로써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현장 의학 지식 기반을 구축하려는 누구에게나 비밤은 배울 가치가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시각, 후각, 촉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그 오레가노 타임 향은 틀림없습니다. 초원, 길가, 숲 가장자리 등 광범위한 서식지에서 자랍니다. 일단 알게 되면 어디에서나 보일 것입니다. 톱 14. 엘더베리. 산 사나이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매 겨울 캠프와 정착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호흡기 질환의 파도에 직면했습니다. 열,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 그리고 심각한 폐 감염으로 변하는 기침들이었죠. 그런 질병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2주 동안 누워 있느냐 아니면 4일 만에 다시 길을 나서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엘더베리, 삼부추스 닝라 및 관련 종 빰가 바로 그 치료제였습니다. 늦여름에 수확하여 보존을 위해 말리거나 조리한 엘더의 짙은 보라색 열매는 유럽, 아메리카 원주민, 에팔레치아 민간의학 등 북방구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겨울철 주요 면역 약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독립적으로 겨울 질병을 위해 엘더베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수렴은 대개 무언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그 본능을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여러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엘더베리 조제물이 인플루엔자 및 상부 호흡기 감염의 기간과 중증도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활성 안토시아닌 화합물은 진정한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 반응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조제법은 간단했습니다. 열매를 물과 꿀과 함께 졸여 만든 엘더베리 시럽이나 열, 오한, 호흡기 질환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말린 열매로 만든 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십시오. 중요한 안전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생 엘더베리, 특히 잎, 껍질, 씨앗에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열매를 먼저 익히십시오. 전통적인 조제법에는 이 화합물들을 중화시키는 가열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식물을 제대로 아는 사나이들의 전통이 단순히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엘더베리는 효과가 있는 겨울 생존 약입니다.
톱 펀시, 마율레인, 무레인. 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를 손상시키는 경험,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가혹한 고산지대 공기를 해보셨다면 뮬레인을 알아야 합니다. 공터, 불탄 지역, 길가에서 자라는 보송보송한 은색 잎과 노란 꽃 이삭을 가진 그 키 큰 식물이 바로 베르바스쿰 탑수스, 베르바춤 탑수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세기 동안 산악인들의 폐약이었습니다. 고산지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일하며 폐감염, 기관지염, 그리고 겨울 캠프에서 연기를 마셔 생기는 만성 기침에 시달리던 산 사나이들은 뮬레인을 찾았습니다. 잎에는 거담제 역할을 하는 사포닌이 들어있어 폐 깊숙한 곳에 고여 감염될 수 있는 가래를 뱉어내도록 도와줍니다. 산 사나이들은 미세한 잎털을 제거하기 위해 천으로 조심스럽게 걸은 뮬레인 잎이차를 끓여 마셨고, 일부 전통에서는 기관지 완화를 위해 말린 잎을 조심스럽게 피우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기름에 우려낸 꽃은 특히 귀 감염에 사용되었는데 통증을 줄이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 웨이드에 부어 넣었습니다. 그 용도 하나만으로도 뮬레인은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야생 여행자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뮬레인은 시판되는 기침약처럼 기침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침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단순히 증상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폐가 실제로 감염원을 씻어내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증상 관리가 아닌 진정한 치유입니다. 고도, 추위, 연기, 육체적 피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산악인의 폐를 위해 뮬레인은 여전히 어디에서나 야생으로 자라며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톱 16. 소나무 수지, 핀 레신. 이것이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것이며 그 명성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숲의 모든 소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는 수지를 생산합니다. 껍질이 손상되었을 때 흘러나오는 끈적끈적하고 호박색이며 강렬한 향이 나는 물질 말이죠. 나무는 자신의 상처를 밀봉하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 이것을 생산합니다. 산 사나이들은 나무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특성이 인간의 상처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소나무 수지는 개척지의 액체 반창고였습니다. 유연해질 때까지 데워서 상처에 바르면 흙과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단단하고 보호적인 항균 밀봉제로 굳었습니다. 수지에는 입증된 항균 활성을 가진 테르펜, 주로 알파 및 베타피넨이 들어있습니다. 연구는 소나무 수지 조제물이 일부 내성균주를 포함한 박테리아와 싸운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소나무 수지를 야생의학으로서 진정으로 놀랍게 만든 것은 단순히 밀봉 기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조사로 확인된 전통적인 사용법에 따르면 감염된 상처에 바른 따뜻한 수지는 실제로 조직에서 독소와 감염 물질을 뽑아내어 스포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처 표면을 밀봉합니다. 항균 밀봉과 독소 배출이 하나의 물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 사나이들은 이를 감염된 상처, 깊게 베인 상처, 심지어 조직 아래에 감염이 차오르는 치과, 농양에도 사용했습니다. 천이나 불 근처에서 잠시 데워 상처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식어서 굳게 두면 밤새도록 제자리에 머물며 작동하는 보호 항균 드레싱이 됩니다. 이 목록의 모든 식물 중에서 소나무 수지는 숲이 우거진 황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누구에게나 가장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북미의 거의 모든 산책로 근처에는 소나무가 있으며 그 모든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약을 생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탑시셀, 버드나무 껍질, 윌로우 바크.
여기 전통 식물의학과 현대 제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7년 생화학자들은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진통제로 판매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강조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바이엘바이어의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합성하기 수천 년 전부터 통증, 열, 염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온대 세계의 모든 시냇가와 강가에서 자라는 살릭스 사릭스, 종은 산 사나이, 아메리카 원주민 치유사, 중세 의사, 그리고 고대 그리스 의사들의 아스피린이었습니다. 길 위에 산 사나이들은 두통, 관절통, 그리고 가혹한 환경에서의 수개월간의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인한 깊은 염증성 통증을 위해 버드나무 껍질을 씹거나 강한 차로 끓여 마셨습니다. 그때도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 작용은 동일하니까요. 합성 아스피린과 버드나무 껍질 사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천연 껍질에는 분리된 아세틸살리실산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과 그 효과를 완충하고 조절하는 수십 가지의 다른 화합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합성 아스피린으로 위장 자극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버드나무 껍질은 훨씬 더 잘 견뎌냅니다. 분리된 화합물보다 식물 전체가 더 균형 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입니다. 황야에서 열, 통증 또는 염증을 겪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버드나무는 대륙의 거의 모든 수로를 따라 자랍니다. 오리지널 아스피린은 바로 그곳에서 공짜로, 야생으로 자라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톱 트레슬, 서양 토플, EI 에로우. 이제 이 목록에서 가장 극적인 항목들에 도달했습니다. 이 식물은 그 명성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개척지에서 칼싸움, 동물의 공격, 혹은 토비나 도끼 사고로 정말 심하게 베었다면 출혈을 빨리 멈춰줄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차를 끓여 기다린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이지요. 아킬레아 밀레폴리움, 아킬레아 밀레포리움, 즉 서양 토플은 전장에서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그리스 영웅 아킬레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2500년이나 되었고 그 명성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서양 토플에는 아킬레인, 아칠레인에 을 포함한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어 입증된 지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출혈 시간을 단축하고 응고를 촉진합니다. 산사나이들은 출혈을 멈추기 위해 신선하거나 말린 식물을 상처에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군인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전장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토플은 단순히 피를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겸증, 항균 작용도 하며 뜨거운 차로 끓이면 열을 내리는 강력한 발한제가 됩니다. 깃털 같은 잎이과 평평한 꽃송이를 포함한 식물의 지상부는 모두 약용으로 쓰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서양 토플을 찾으십시오. 북미와 유럽 거의 전역의 초원, 길가, 훼손된 땅에서 자랍니다. 신선한 잎과 꽃을 으깨어 피가 나는 상처에 직접 대고 꽉 누르십시오. 출혈은 대개 몇 분 안에 느려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같은 식물로 차를 만들어 부상 후에 뒤따를 수 있는 열에 대비하십시오. 서양 토플은 산 사나이들이 모르면 안 되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식물이었습니다. 칼, 도끼, 그리고 물어뜯는 동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피를 빨리 멈추는 무언가를 갖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탑 산둥구, 야사행 민트, 와일드 민트. 여기 단 몇 분 만에 찾고 식별하고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멘타 아르벤시스 및 관련 종인 야생 민트는 북미 대부분의 시냇가, 젖은 초원, 습하고 훼손된 땅에서 자랍니다. 잎을 으깨 보세요. 민트 향이 난다면 민트입니다. 식별법은 확실합니다. 산 사나이들은 야생 민트를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뒤집힌 속을 진정시키는 것과 두통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용도 모두 현대 연구에 의해 포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민트 속의 멘톨과 기타 휘발성 화합물은 소화관의 평활근에 진정한 항경련 효과를 나타냅니다. 민트차가 배탈을 진정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마나 관자놀이에 바른 멘톨은 혈관 확장을 일으키고 냉감을 주어 긴장성 두통을 진정으로 완화해 줍니다. 조제법은 우아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위해 신선하거나 말린 잎으로 강한 차를 끓이십시오. 경련과 메스꺼움에는 뜨겁게 마시고 두통과 열에는 식혀서 외부 세척액이나 압박 붕대로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민트차의 증기 속에 있는 멘톨은 막힌 기도를 여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야생 민트를 야생 환경에서 특히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이 목록의 다른 약들은 준비 시간, 건조 또는 특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으깨고 끓여낸 야생 민트는 메스꺼움에 대해 거의 즉각적인 완화를 제공합니다. 메스꺼움은 현장에서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고 먹거나 마시는 것을 방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완화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산 사나이들은 가장 유용한 약이 항상 가장 이국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냇가 바로 옆에서 자라며 첫 잔을 다 비우기도 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톱 이싯, 관겹 질경이, 브로드리프 플랜테인, 드디어 시너번입니다. 이 목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식물이자 전 세계에서 단일 식물로는 가장 과소평가된 치유 식물일지도 모르는 식물입니다. 플란타고 마요르, 플란타고 메이저, 즉 관겹 질경이는 잔디밭, 산책로, 다져진 토양, 포도 틈새, 그리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훼손된 서식지에서 자랍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식물을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불렀는데 유럽 정착민들이 가는 곳마다 퍼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미 자생종은 아니지만 무임승차하여 정착했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전통에서 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겸손한 잡초가 비범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신선한 잎을 으깨어 벌레 물린데, 쏘인데, 베인 상처 혹은 가벼운 화상에 발라보십시오. 몇 분 안에 완화가 시작됩니다. 잎에는 진정한 한겸 특성을 가진 배당체인 아우쿠빈, 아우추빈과 상처 치유 및 항균 효과가 있는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알았던 산 사나이들은 질경이를 길가의 구급상자라고 불렀습니다. 멈추지 않고도 움켜쥐어 잎을 씹어 세포벽을 깨뜨린 다음 치료가 필요한 곳에 붙이고 한 걸음도 늦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질경이 연고가 2도 화상의 치유를 표준 치료법보다 더 잘 개선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표준 치료법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디밭에서 흔히 보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용도에는 즉각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물린데, 쏘인데, 베인 상처 및 작은 화상용 스포제, 상처 세척액이나 인후 염용 가글을 위한 강한 차, 그리고 부드러운 한겸증제로서의 장기적인 내부 복용이 포함됩니다. 관겹 질경이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의학에 대해 갖도록 훈련받은 가정들에 도전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공짜이기 때문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잡초이기 때문에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비싼 연고를 사고 가벼운 쏘임이나 배임 때문에 응급진료소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응급치료제는 우리가 타고 온 차 아래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사나이의 교훈입니다. 황야는 당신에게 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갖춰주기도 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 메뉴를 읽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 20가지 식물이 응급의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게 다쳤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주변의 숲을 보며 그저 풍경이 아닌 의약품을 보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이번 시즌에 이 식물들 중 서너 가지를 익히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자라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아보십시오. 내년에 다시 돌아와 서너 가지를 더 배우십시오. 그것이 산 사나이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개척시대의 의학을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식물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에 의해 거의 묻힐 뻔했던 생존의 역사와 잊힌 지혜를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미래를 확보하십시오. 우리 야생 보물창고의 다음 장이 곧 열릴 것입니다.